상월선언 회주 자승스님이 기증한 고승대덕 스님들의 선서와 작품 300여 점이 불교 중흥을 발언하며 11월 초 서울 동국대에서 전시됩니다. 학교법인 동국대가 동국대 제2건학과 영천 선화여고 발전의 일환으로 은혜사 동국학원을 인수합병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핵심 사업인 세종시 광제사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의 상냥식이 봉행됐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1376주년 계산대제가 오늘 18일부터 한 달간 열립니다. 경기도 광주시가 남한산성과 천지남을 잇는 가톨릭 성지순례길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불교계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근현대 한국 불교를 이끈 고승대덕 스님들이 남긴 특별한 선서화 작품들이 불교 중흥의 원력을 담아 11월 초 서울 동국대에서 전시됩니다. 상월선언 회주 자승 스님이 300여 점을 모두 기증하면서 성사된 이 행사는 새로운 인연으로 이름 붙여져 수익금 전액이 불교계 단체들의 전법과 포교를 위해 활용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신필로 불렸던 통도사 경봉 스님의 무진장 등 5점과 조계종 종종을 지낸 월화 스님의 대방 모해 등 2점, 각각 선사와 학승으로 이름 높았고 총무원장을 역임한 고산 스님과 지관 스님 등 고승대덕 스님들의 선필 160여 점과 일반에도 널리 알려진 중광 스님과 수환 스님 등의 선화 140여 점이 포교 지원을 위해 기증됐습니다. 기증자는 상월선언 회주 자승 스님으로 이는 지난 2015년 탄자니아 보리가람 대학 건립을 위한 선서화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탄자니아 보리가람 대학 설립할 때 제가 소장하고 있던 작품들을 다 내놔서 30억을 종잣돈으로 해서 탄자니아에다가 보리가람 대학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물도 받고 또 작품 전시 구입도 하고 이랬던 것을 이번 기회에 새로운 인연, 불교 중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이 11월 2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동국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기증자의 뜻에 따라 코로나19로 침체된 한국 불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고 추진위원회는 강조했습니다. 불교계가 연등의 취소 등 선제적으로 방역에 나서며 교육과 의료, 해외, 청소년, 언론 등의 타격이 불가피했기에 이들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역 시초로 사회 모범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찰뿐 아니라 교계의 언론, 또 교육, 의료, 해외 구호, 포교 단체들은 활동에 극심한 제약을 겪으며 동체 대비의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사부 대중의 원력을 결집 한국 불교 중흥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이번 전시회는 조계종 종정 진제법원 대종사를 증명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고문으로 동참했습니다. 중앙종회 의장과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등이 공동 봉행위원장에 중앙종회 각 종책모임 회장 등이 공동 추진위원장으로 참여했습니다. 세계 일화의 꽃이 또한 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서화전에 우리 종도들 모두가 마음을 내서 이런 어려운 시국에 다 같이 한 분 한 분이 뜻을 모아서 힘을 보탠다면 다시 한번 불교 중흥의 깃털이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혜자입니다. 이 그림이 완판돼서 잘 팔려서 모든 기관에 잘 골고루 잘 배분됐으면 하고요. 이 선서화전이 성공적으로 새로운 인연을 맺기 위해 특별 선서화전을 통해 모인 기금은 오는 11월 11일 상월결사 2주년에 각 단체들에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서울 동국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지난 4월 동국대 건학위원회를 설립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가 불교 독립 동국학원 인수에 한 발 다가서며 제2건학운동에 탄력을 붙였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어제 서울 본교에서 제339차 이사회를 열어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가 운영하고 있는 동국학원 인수합병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동국학원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동국대와의 합병을 결의했으며 앞으로 최종 합병까지는 양 법인 이사회 협정서 조인과 교육부의 승인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사는 지난 2010년 학교법인 영도학원을 인수해 동국학원으로 명칭을 바꾼 뒤 교육 투자를 강화하면서 경북 영천 선화여고를 지역 명문사학으로 발돋움시켰습니다. 10여 년간 은혜사 주지를 역임하면서 선화여고 발전을 이끌었던 현 동국대 건학위원회 상임최고위원 돈관 스님은 이번 인수합병이 교육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걸로 기대했습니다.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세종시 광제사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상냥식이 봉행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세종 신도시를 중심으로 불법 홍보에 선도적 역할을 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찰 전통건축 문화를 재현하고 전통문화체험 기능 공간이 될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승가와 제가, 시민이 함께하는 사찰이 될 세종 광제사. 조계종 종단불사 추진위원회가 어제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일대에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상냥식을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간소하게 치러진 상냥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행정수도의 핵심 인프라를 통해 한국불교의 복합문화거점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전월산 광제사는 한국불교 전통 건축의 정수를 모아 건립됩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이 전해져 마음의 평안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세종 신도시의 전통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국보 보물급 사찰 건축물을 재현함으로써 전통 문화유산이 부족한 신도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세종 시민 누구나 방문하여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전통 문화 체험을 통해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행정수도 세종시의 불교문화 거점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체험을 통한 문화정체성 제고와 수행 문화 홍보 등으로 시민 정신건강성 회복에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 신도시에 건립될 조계종 거점 사찰은 도시민의 정서가 공존하는 시민 공유 사찰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으로 좋은 터에 좋은 사찰이 들어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4년 부지 매입부터 2017년 사업계획 수립, 그리고 지난해 착공식을 치른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이어 내년 준공식이 예정되면서 조계종의 신도시 포교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1376주년 계산대제가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열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이들과 따뜻함을 나누는 행사로 꾸며집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의 제1376주년 계산대제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간 열립니다. 올해 계산대제는 천년의 문화를 함께 나누다를 주제로 크게 세 가지 테마로 진행됩니다. 올해 계산대제 축제의 핵심은 나눔의 장인데 이 나눔에다가 따뜻함을 얹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따뜻함을 같이 나눴으면 하는. 먼저 나눔 참여의 장은 영축산보 이윤과 괴불헌공, 영축문화공연, 괴불특별전으로 꾸며집니다. 지난해까진 보물로 지정된 괴불이 모셔졌지만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 올해부턴 모사된 대형 괴불이 이운됩니다. 역사문화의 장은 통도사 계산조 자장율사의 덕을 기리는 영고제와 창건을 기념하는 법요식, 부도 헌달회를 비롯해
석가모니 부처님과 자장 스님의 가사 배견으로 진행됩니다. 기존의 다른 시각, 다른 장소에서 각각 봉행된 영고제와 법요식이 올해는 설법전에서 동시 봉행되며 부더운 달에는 승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합니다. 문화 전시 행사로는 행사 기간 내내 국화 장엄과 특별 전시 나도 작가다, 통도사 문화재 알기 체험 등이 마련됩니다. 올해 새롭게 좀 프로그램이 하나 생긴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대중들에게 좀 알릴 만한 게 빅게임이라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을 까시면 누구나 쉽게 우리 통도사를 알릴 수 있고 통도사 문화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올해 계산대제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거리 두기와 인원 제한 등이 이루어지며 영축산보 이윤 행렬 등 일부 프로그램은 취소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코로나 시대에 맞게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천년의 문화를 모든 사부대중과 향유할 방침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조계종 쌍계총림 쌍계사가 어제 경내 금당에서 6조 해능대사 열반다래를 봉행했습니다. 쌍계사는 매년 봄 담액 전수법회 때 6조 대사 다래를 봉행해 오다가 올해부터는 6조 대사 열반일인 음력 8월 3일로 옮겨 행사를 열었습니다. 다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 신도 동참 없이 스님 중심으로 천수경 독송과 헌다, 금강경 독송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여기 전체 쭉 앉아서 다래를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제 코로나만 좀 아니면 좀 이렇게 확대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년을 이제 기약을 하고. 쌍계사 금당에는 계산조인 삼법, 대비 두 화상이 불교 선종의 6대조 해능대사의 정상을 모셔와 봉안한 6조 정상탑이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지식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성림당 월산 대종사를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어제 경주 불국사 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불국사 월산 문도회가 주최하고 대각사상연구회가 주관한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장객을 49명으로 제한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조실 큰 스님의 생애와 사상이 조명되고 정립돼서 수행자의 한 자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학술 세미나는 불국사 주지 조무 스님의 기조 발제로 시작돼 김광식 동국대 특임 교수와 대각사상연구원장 보강 스님, 동국대 경주 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해명 스님 등의 주제 발표가 펼쳐졌습니다. 이어 불국사 승가대학장 정수 스님, 부주지 성웅 스님, 불국사 승가대학원장 덕민 스님의 총평 등이 진행됐습니다. 월산 스님은 1943년 금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불국사 선언을 중창해 후진 양성에 매진하다 1997년 불국사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가 남한산성과 천지남을 잇는 사실상의 가톨릭 성지순례길을 조성하려는 데 대해 불교계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계종은 종단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도심스님 명의의 성명을 내고 광주시의 가톨릭 성지순례길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남한산성의 역사적, 객관적 사실을 망각한 채 관광 마케팅 활성화를 명분으로 특정 종교의 성지로 축소 왜곡한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사업을 취소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당시 스님들이 청나라와 맞서기 위해 직접 돌을 옮겨 축조한 호국불교의 구심점이며 수천 명 스님들이 민족의 혼을 지키기 위해 외세와 맞서 싸우다 숨진 가슴 아픈 불교 성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최근 들어 디지털 기술과 융합돼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 관련 최신 기술과 동향을 파악하고 디지털 유산의 미래를 전망하는 국제문화재 산업전이 천연고도 경주에서 개막됐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디지털 헤리티지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보존, 연구, 응용하고 콘텐츠로 보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코로나19로 문화재를 실제로 가서 보는 일이 힘들어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개념인데요. 디지털 헤리티지를 확장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찾아보는 행사가 경북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주제로 하여 문화재 산업의 지속 가능성 및 사람과 기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국제문화재 산업전은 74개 기관이 참여해 문화재 보존과 방제, 수리와 복원, 디지털 문화유산 등 280개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문화재 관련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판로를 찾는 전문 분야와 문화재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화재 행정 60주년을 맞아 보존과 복원을 넘어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문화재 정책이 강조됐습니다. 과연 우리가 받은 문화재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게 남아 있을까?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는 그런 문화재가 우리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하고 후손들에 남겨주는 이런 것들을 문화재 대전을 하면서 깊이 연구할 때가 되었다. 이래서. 문화재 산업전은 매년 최신 동향을 선보이는데 올해도 3D 스캐너와 드론을 활용한 문화재 기록 및 보존 방법과 가상 증강현실 기술은 물론 홀로그램, 인터랙티브 등 다양한 활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수출 상담회를 통해 국내 우수한 문화재 기술이 해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모색했습니다. 디지털 헤리티지 분야도 무궁무진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이 잘 우리가 육성을 한다면 어떤 점에서는 K-한류의 한 분야로서 전 세계의 인류 문화유산을 복원, 활용하는 데도 크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화재 산업은 오늘의 기술로 어제의 유산을 미래에 전하는 일입니다. 첨단 기술로 재탄생한 문화재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문화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경주 하이코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충남 공주와 부여의 백제왕릉급 무덤대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문화재 이름 대신 성격과 위계에 맞는 새 명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인 공주 송산리 고분군과 부여 능산리 고분군 이름을 각각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부여 왕릉원으로 변경해 오늘 17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고 관광산업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제6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가 어제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했습니다. 모레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박람회에는 국내 97개 지방자치단체와 해외 14개 나라, 일반 관광 콘텐츠 기업 등 모두 181개 단체가 참석해 30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합니다. 경기 민속예술인 총연합 과천지부는 미얀마 평화를 위한 예술전을 내일까지 과천시 시민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의 민주화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예술전은 미얀마 사태를 조명하는 내용을 담은 국내 화가, 사진작가 25명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0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